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저는 올해 45살인 권재호라고 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향기로운 아침이라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하루 10명도 안 왔는데 10년간 성실하게 운영하다 보니 이제 단골 손님들도 꽤 생기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게 됐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가 직접 원두를 볶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마시며 사장님 커피가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해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정말 보람찼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과의 따뜻한 인사는 제 하루의 활력소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려요. 요즘 새로 나온 원두 맛이 정말 좋던데. 오늘도 그걸로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아이들이 아저씨, 여기 쿠키 정말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그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아내 미정이와도 그럭저럭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다 보니 처음 만날 때의 설렘은 없었지만 서로 챙겨주고 배려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강남역 근처에 있는 글로벌 여행사라는 중견 여행사에서 해외여행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꽤 성실한 직장인이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저희 집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오늘 카페는 어땠어? 손님들이 많이 왔어?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묻곤 했죠.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산산조각 나버린 건 바로 지난 5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 청소를 마치고 문을 닫은 후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서 와 하고 반갑게 맞아주던 아내가 거실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서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미정이는 올해 41살인데 그날따라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파마를 한 것 같았고 평상시에 집에서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외출할 때 입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라도 있었나? 아니면 거래처와 미팅이라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뭔가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앉아봐. 미정이가 손짓으로 저를 식탁 쪽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밥 먹었어? 오늘 힘들었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날은 뭔가 준비한 말이 있는 것처럼 딱딱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분위기만 봐도 대충 감이 오는데 그날 미정이의 분위기는 정말 심상치 않았거든요. 식탁에 마주 앉자마자 미정이가 깊게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 씨, 나 솔직히 말할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3개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뭐라고? 겨우 그 말만 나왔죠. 입술이 바짝 말라서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미정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렸어. 억지로 같이 사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결심한 일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언제부터였어? 누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질문들을 겨우 물었더니 미정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끝난 일인데 굳이 알 필요 있어. 1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다니요. 마치 회사에서 사업 계약을 해지하는 것처럼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미정아, 우리 무슨 문제라도 있었으면 이야기해봐. 뭐든지 고칠 수 있잖아. 제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미정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미정이는 친정에 가겠다며 큰 캐리어에 짐을 쌌습니다. 평소에 여행 갈 때 쓰던 캐리어였는데 옷과 화장품, 귀중품들을 모조리 챙기더라고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체계적으로 짐을 쌌어요. 당분간 친정에서 지낼 거야. 이혼 절차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겠어.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가는 미정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보는데 곳곳에서 이상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실 서랍을 열어보니 고급 리조트 영수증이 여러 장 나왔는데 제주도 한 고급 리조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제주도에 간 적이 없었어요. 영수증 날짜를 보니 지난달이었는데 그때 미정이는 회사 워크숍이 있다고 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침실 화장대 위에 놓인 명품 시계 케이스였습니다. 까르띠에 시계 케이스였는데 가격표를 보니 200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사준 적이 전혀 없는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핸드백에서 흘러나온 사진들을 보니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제가 찍힌 사진은 하나도 없었어요.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죠. 하지만 텅 빈 침실과 화장대 위에 먼지만 쌓인 화장품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페 일은 해야 하니까 억지로 몸을 움직였지만 정말 좀비처럼 살았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활기차게 원두를 볶고 매장 청소를 했는데 그날부터는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네 안녕하세요 하고 대답하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특히 커피 맛이 영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원두를 태우기도 하고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을 잘못 맞추기도 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기본적인 것들도 자꾸 놓치게 됐죠.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사장님, 오늘 아메리카노가 좀 써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단골 손님인 김 여사님이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요. 많이 야위셨네요. 라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정말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은 푹 꺼져 있고 볼은 홀쭉해져서 마치 큰 병이라도 앓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미정이는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이혼 협의서를 보내왔습니다. 택배로 온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받아보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봉투를 뜯어보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이혼 협의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고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협의서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이었습니다. 재호 씨, 서로 좋게 끝내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서명해주세요.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예요. 미정이 특유의 꼼꼼한 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끝내고 싶었으면 위자료도 포기한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서로 좋게 끝내자니요. 일방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간 사람이 할 소리인가 싶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마치 사업 계약서 해지하듯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다니요.
그날 저녁 저는 서류를 들고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서명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법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권재호 씨, 이 협의서대로 진행하시면 손해예요. 부인이 일방적으로 외도를 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외도 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다들 조심스럽게 만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김석주 변호사라는 분을 소개받아서 정식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이혼 전문 변호사셨는데 제 상황을 자세히 듣더니 상간남을 찾아내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다만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변호사 선임료만 300만 원이었는데 카페 매출로는 부담이 컸지만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이가 그렇게 쉽게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미정이가 집에 두고 간 수첩을 자세히 뒤져보니 김 과장님이라고 적힌 메모가 여러 개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5월 3일 7시 롯데호텔 로비, 5월 10일 6시 반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 5월 17일 2시 선릉역 카페, 이런 식으로 최소 10군데 이상의 만남 장소가 기록되어 있었죠. 미정이 회사 동료 중 한 명과 안면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수소문해 봤더니 김민수라는 마케팅팀 과장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올해 48살이고 미정이와 같은 해외여행팀과 업무상 협력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이 결혼한 지 18년 된 기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민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기가 찼어요. 부인은 최은주라는 분으로 동네 초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아이들도 고등학생과 중학생 둘이나 있더라고요. 겉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가정의 가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가정을 버리고 저희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더 알아보니 김민수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입사한 지 15년이 넘었고 매년 우수 직원상도 받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연봉도 8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도 몰고 다니고 옷도 항상 깔끔하게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미정이가 왜 저 남자에게 빠졌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카페 사장인 저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경제적 능력도 뛰어난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존 가정을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상대방도 가정이 있는 기혼자인데 말이에요. 본격적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김민수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 동안 미정이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카페를 일찍 닫고 강남역 근처에서 잠복하며 두 사람이 언제 만나는지 관찰했습니다. 정말 형사가 된 기분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1시간쯤 후에 김민수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는데 10분 후에 미정이도 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은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김민수의 검정색 BMW로 향했습니다. 김민수는 키가 175cm 정도 되는 큰 키에 어깨도 넓고 잘생긴 편이었어요. 정장도 명품으로 입고 있었고 시계도 비싸 보이는 걸 차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스타일링하고 있어서 정말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인상을 줬죠. 미정이가 왜 저 남자에게 끌렸는지 솔직히 이해가 됐어요. 두 사람이 차에 타서 어디로 가는지 뒤따라가 봤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심스럽게 미행했는데 놀랍게도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어요. 김민수가 미정이를 아파트 입구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바로 김민수 본인의 집이었던 거였습니다. 미정이가 당당하게 그 남자 집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상간남의 부인이 없는 틈을 타서 불륜남의 집에서 만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뻔뻔한 일인가요? 자기 집은 버리고 나와서 다른 남자 집에서 살림을 차리고 있다니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얼굴에서 지적인 인상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방금 저기 들어간 여자분을 아세요? 그 여성이 미정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 그러자 그 여성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그럼 저는 저기 들어간 집의 주인 부인이고요. 최은주라고 합니다. 정말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김민수의 부인 최은주 씨를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요. 은주 씨는 저보다 6살 어리지만 얼굴에서 많은 고생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많았고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였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도 마침 김민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사실 남편이 요즘 너무 이상했어요. 은주 씨가 커피잔을 꽉 쥐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집에 일찍 들어오는 편이었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야근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자주 나가곤 했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마 우리 집에서 다른 여자와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제가 학교에 있는 시간을 노린 거였구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은주 씨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해줬습니다. 미정이와 김민수가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떤 곳들을 다녔는지, 그리고 제가 집에서 발견한 영수증들과 선물들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은주 씨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네요, 제가. 은주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좋아했거든요. 헬스장도 등록하고 새 운동복도 사고 단백질 보충제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건강해지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였네요. 더 들어보니 김민수의 변화가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향수도 바꿨어요. 원래는 향수 같은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비싼 향수를 뿌리고 다니더라고요. 옷도 새로 많이 샀어요. 명품 정장이랑 구두도 사고 시계도 새로 샀어요. 승진도 했겠다. 이미지 관리를 해야지 그런 줄 알았는데. 은주 씨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권재호 씨, 저희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희를 속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도덕적인 짓을 했는지 제대로 증거를 잡아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온순해 보이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물었더니 은주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술 선생님이라서 관찰력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18년 동안 같이 살아온 남편의 습관도 너무 잘 알고요. 우선 남편의 업무용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는데 그 영상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정말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도 모두 조사해 봐야 해요. 남편이 잠들고 나면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회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개인적인 비용을 결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수증들을 보니까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모으면 불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부터 저와 은주 씨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마치 수사관이 된 기분이었어요. 은주 씨는 정말 체계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매일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에 김민수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고 기록했어요. 먼저 은주 씨가 김민수의 차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해 왔는데 거기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가 제 아내 미정이를 자기 집 앞에서 내려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다는 거였어요. 신호 대기 중에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은주 씨 집 앞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겠네요 라고 차갑게 말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편 저는 미정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미정이가 집을 나가면서 급하게 챙기지 못한 카드 명세서들이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호텔 룸서비스도 주문하고 심지어 남성용 명품 시계까지 구매했더라고요. 강남 신라호텔 일식당 25만원, 롯데호텔 룸서비스 8만원, 까르띠에 남성 시계 220만원 이런 식으로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수십 건이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보니 거의 500만원이 넘었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었죠. 더 놀라운 건 미정이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가지 않을 고급 스파, 명품 매장, 비싼 미용실 등에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어요. 청담동 프리미엄 스파 50만원, 갤러리아 백화점 구찌 매장 80만원, 압구정 유명 미용실 15만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200만원 이상씩 쓰고 있었습니다. 가정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미정이가 갑자기 이렇게 자신에게 돈을 쓰기 시작한 것도 김민수와의 불륜 때문이었던 거죠. 새로운 남자한테 예뻐 보이려고 온갖 돈을 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김민수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김민수와 미정이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니 저희 부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오늘도 바보 같은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키읔키읔 미정이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야. 너무 순진해서 의심도 안 해. 김민수 그러게.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냐? 미정이 맞아. 이제 곧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들이 수백 개나 있었어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을 바보라고 부르다니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가관인 건 두 사람이 저희를 어떻게 속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놓았다는 거였어요. 김민수 다음 주 제주도 여행은 어떻게 할 거야? 미정이 남편한테는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어. 완전 믿고 있어. 김민수 나도 아내한테 해외 출장이라고 할 거야. 완벽하지? 미정이 우리 정말 최고의 팀이야. 히읗히읗. 이런 대화들을 보면서 정말 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희를 완전히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민수가 미정이에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였죠. 은주 씨가 남편의 또 다른 비밀 핸드폰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는 김민수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이름이 한소영이라는 28살 여직원이었습니다. 김민수는 한소영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와는 이미 끝난 관계야. 곧 이혼할 예정이야. 너만을 진심으로 사랑해. 미정이에게 했던 말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김민수가 미정이와 한소영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같은 날 오후에는 미정이와 만나고 저녁에는 한소영과 만나는 시기였습니다. 정말 상습적인 바람둥이였던 거죠. 이 사실을 안 미정이의 반응이 정말 볼만했습니다. 은주 씨가 김민수와 한소영의 대화 내용을 미정이에게 익명으로 제보했거든요. 그랬더니 미정이가 김민수에게 찾아가서 우린 약속했잖아. 나랑 이혼하고 같이 살기로 했잖아. 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은주 씨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는데 김민수의 대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약속?
사랑도 계약처럼 바뀌는 거야. 나이도 어리고 예쁜 애가 생겼는데 굳이 내가 필요해? 완전히 냉정하고 잔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미정이가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남편 버리고 나온 게 뭐야? 라며 울부짖었는데 김민수는 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강요했어. 너 알아서 바보 남편 버리고 나온 거지. 그 대화를 은주 씨로부터 전해 들으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미정이도 결국 똑같이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를 바보라고 부르며 버리고 나갔지만 결국 김민수에게도 똑같이 버림받은 거였죠.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나 봅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으니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저와 은주 씨는 각각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김민수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은주 씨가 발견한 김민수의 횡령 증거는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김민수가 회사 예술후원회에서 관리하던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장부와 통장 사본이 있었거든요. 후원회에서는 1년에 3천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그 중에서 800만 원 정도가 중간에 사라졌더라고요. 이 돈으로 미정이 씨와 제주도 여행도 가고 비싼 선물도 사준 거예요. 은주 씨가 증거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영수증 날짜와 횡령 시기가 정확히 일치해요. 이제 횡령죄까지 추가로 고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는데 정말 떨렸어요. 평생 법원에 올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일로 오게 되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정말 뻔뻔하게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자신이 피고가 아니라 원고인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로 파마한 머리에 명품 정장을 입고 와서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민수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김민수와 박미정의 관계는 불륜이 아닙니다. 권재호 씨와 박미정 씨의 부부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주장이었어요. 권재호 씨와 박미정 씨는 이미 3년 전부터 별거 상태였고 형식적인 부부관계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민수 씨와 박미정 씨의 관계는 자유로운 연애에 해당합니다. 거짓말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미정이와 재판 직전까지도 같은 집에서 생활했는데 무슨 별거 상태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는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일어나서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재판장님, 원고와 피고 박미정이 별거 상태였다는 주장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먼저 저희 부부의 공동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 제출됐어요. 재판 직전까지도 생활비가 정상적으로 입출금되고 있었고 공과금도 공동 명의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명백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 여행 사진들이 나왔어요. 작년 겨울에 찍은 부산 여행 사진, 올해 초에 찍은 설악산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모든 사진에 저와 미정이가 함께 찍혀 있었죠. 별거 상태인 부부가 이렇게 자주 여행을 다닐 리 없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미정이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자기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회사에서 일찍 끝나면 영화 볼까?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어? 이런 메시지들이 재판 한 달 전까지도 계속 오고 갔었거든요. 김민수 측 변호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은 형식적인 연락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변명할 거리가 없었죠. 그때 제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의 불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김민수가 미정이를 자기 집 앞에서 내려주는 모습,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민수와 미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또한 피고 김민수는 일시적인 외도가 아니라 상습적인 불륜행위자입니다. 제 변호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박미정 씨 외에도 직장 후배인 한소영 씨와도 동시에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한소영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법정에서 낭독됐어요. 소영아, 아내는 이미 내 마음에서 사라졌어. 너만 있으면 돼. 미정이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들을 들으면서 미정이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더라고요. 피고 김민수는 각각의 여성에게 서로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명과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 행위입니다. 이제 횡령 혐의까지 나왔습니다. 은주 씨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 김민수의 또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후원회 통장과 장부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피고 김민수는 회사 예술후원회 기부금 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여 불륜 상대방과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횡령 날짜와 김민수가 미정이와 제주도 여행을 간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호텔 예약 날짜, 항공료 결제 날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김민수가 드디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임시로 사용한 거고 나중에 다시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판사의 표정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임시 사용이라면 왜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푼도 돌려놓지 않았는데 언제 채우실 생각이었습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미정이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법인카드 개인 사용 증거들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피고 박미정은 회사 법인카드로 총 520만 원 상당의 개인 비용을 결제했으며 이는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불륜 상대방과의 데이트 비용이었습니다. 강남 신라호텔 일식당, 롯데호텔 룸서비스, 까르띠에 시계 구매까지 모든 영수증이 낱낱이 공개됐어요.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저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김민수와 미정이는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증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재판 마지막 날, 은주 씨가 정말 기막힌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이 원고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김민수와 미정이가 주고받은 모든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에서 낭독됐어요. 바보 같은 남편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냐? 완전 믿고 있어.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씩 읽혀질 때마다 법정 안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저희를 어떻게 속일지 계획을 세운 대화들이 공개됐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음에는 출장이라고 하고 부산 가자. 완벽한 알리바이지. 우리 정말 최고의 팀이야.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방청석에서도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가관인 건 김민수가 미정이와 한소영에게 동시에 보낸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들이었어요. 너만을 사랑해. 곧 이혼할 거야.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자. 완전히 복사 마이너스 붙여넣기 수준이었습니다. 판사가 김민수에게 물었어요. 피고는 동시에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으면서 각각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수가 대답할 말이 없어서 한참을 버벅거리더니 일시적인 혼란이었습니다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백했죠. 재판부는 저희의 손을 완전히 들어줬습니다. 김민수는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은주 씨에게도 3천만 원, 총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여기에 횡령죄로 벌금 2천만 원까지 추가됐습니다. 미정이도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회사 법인카드 부정 사용 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총 2,500만 원이었죠.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법정 밖에서 터졌습니다.
은주 씨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사회적 응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자마자 은주 씨는 지역 언론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든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 1면에 중견 마케팅 회사 간부 후원금 횡령하여 불륜자금으로 사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됐어요. 김민수의 실명과 회사명, 그리고 횡령 금액까지 모두 공개됐습니다. 온라인 반응은 더욱 폭발적이었어요. 김민수 회사 홈페이지에 항해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이런 인간이 마케팅을 한다고? 도덕성 제로인 회사와는 거래 불가, 고객들 돈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거 아니냐, 회사 이미지 완전 망했네, 이런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어요. 회사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까지 모든 소셜미디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직원들도 회사 내부 게시판에 김민수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본다, 빨리 처리해달라는 글들을 올렸어요. 회사 쪽에서도 더 이상 김민수를 감쌀 수 없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간 바로 그날, 김민수는 회사에서 징계 해고를 당했어요. 15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죠. 퇴직금도 횡령 배상금으로 상쇄됐고 연봉 8천만 원이던 직장을 잃었습니다. 더구나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어요.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김민수 씨가 앞으로 마케팅 업계에서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매장당한 거였죠. 미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행사에서 법인카드 개인 사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미정이를 정직 처분했어요. 더 웃긴 건 김민수가 한소영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는 거였어요. 한소영은 김민수가 기혼자라는 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자 완전히 등을 돌렸거든요. 속았다며 김민수를 완전히 차버렸습니다. 결국 김민수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도, 사회적 신뢰도, 가정도, 그리고 불륜 상대들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완전한 인생 파탄이었죠. 은주 씨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저희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보다도 이런 사회적 응징이 더 만족스러웠어요.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멸감과 배신감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미정이가 저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며 빌기 시작한 거예요. 김민수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찬밥 신세가 되고 친정 부모님께도 혼이 난 후에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손님이 많을 때 미정이가 나타났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파마했던 머리는 부스스하고 명품 옷 대신 평범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재호 씨.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미정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 제가 차갑게 말했지만 미정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예전처럼. 우리 행복했잖아.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매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 와서 뭘 용서하라는 거야? 나를 바보 같은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비웃었던 사람이. 미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들의 카카오톡 대화가 법정에서 공개된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일시적인 착각이었어.
내가 정신이 나갔던 거야. 김민수한테 속은 거라고. 미정이가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죠. 작가, 일시적. 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수백 개의 메시지로 나를 조롱하고 몇 달 동안 계획적으로 바람을 피운 게 일시적인 착각이야.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가 사장님 아내였구나, 바람 피우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빌고 있네, 정말 뻔뻔하다,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미정이가 더욱 절망적으로 매달렸어요. 김민수는 나를 완전히 속인 거야.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여자랑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 제가 더 크게 웃었어요. 그럼 나는 뭐야? 1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바보라고 부르며 배신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미정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제발, 제발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당신이 버린 건 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 집안 전체 15년간 쌓아온 모든 추억, 그리고 부부로서의 신뢰 전체를 버린 거라고. 그런 걸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 손님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중 한 분이 작은 목소리로 맞아 배신당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고? 김민수가 당신을 버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를 바보라고 부르면서 잘 살고 있을 거잖아.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미정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울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서야 제대로 된 응보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 우리는 이미 끝났어.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정이는 한참을 더 울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정말 기회는 없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미정이가 카페 문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한 손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잘하셨어요. 저런 사람은 다시 받아주면 또 똑같은 짓 할 거예요. 다른 손님들도 모두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정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있다는 소문만 들렸습니다. 김민수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모든 걸 잃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완벽한 응보였습니다. 이제 제 마음도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모든 소동이 정리된 후 저와 은주 씨는 자주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피해자끼리의 동질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하지만 둘 다 성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상처에서 시작됐잖아요. 은주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의존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현명한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급하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각자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은주 씨는 이혼 후에도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미술 선생님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은주 씨가 정말 현명하게 잘 돌봤습니다. 아빠의 잘못이지 너희 잘못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해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줬어요. 김민수는 아이들에게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횡령 배상금과 위자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은주 씨는 그런 아빠를 둔 게 차라리 다행이야. 이제 정말 깨끗하게 새 출발할 수 있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카페 운영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혼 소동 이후에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제 사연을 알고 있는 동네 분들이 사장님 힘내세요. 커피가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날 카페에서 미정이가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을 본 손님들은
더욱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사장님이 정말 멋있게 잘 처리하셨어요. 저런 여자는 받아주면 안 돼요라며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매출도 오히려 늘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대치동에 정말 멋진 카페 사장님이 있다며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한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는 마음들이었죠. 은주 씨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전시회를 보러 다녔어요. 하지만 연인 사이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소중한 관계였어요. 권재호 씨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은주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김민수를 이렇게 완벽하게 응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같이 싸워줘서 고마워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주 씨가 없었다면 저도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정말 든든한 동지였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 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둘 다 상처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밝고 긍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 씨가 제 카페에 아이들과 함께 왔어요. 고등학생인 큰아이와 중학생인 둘째 아이였는데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권재호 아저씨, 엄마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큰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둘째도 아저씨 커피 정말 맛있어요.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좋은 가족이 김민수 때문에 고생했다니 다시 생각해도 화가 났지만 동시에 이제는 모든 게 잘 해결됐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잘 컸네요. 은주 씨가 훌륭하게 키우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은주 씨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집에 보낸 후 은주 씨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인 것 같아요. 은주 씨가 말했어요. 김민수 일로 받았던 상처도 많이 아물었고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권재호 씨라는 좋은 친구도 만났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정이한테 받았던 배신감이나 분노도 이제는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게 뭔가요? 은주 씨가 궁금해했어요. 진실함이요. 서로에게 솔직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은주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권재호 씨와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면서 정말 든든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은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죠. 우리의 시작이 상처였다고 해서 끝도 상처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는 정말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그 후로 몇 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김민수와 미정이에 대한 소식은 가끔씩 들려왔어요. 김민수는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고 미정이는 친정에서 작은 음식점 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반면 저와 은주 씨는 점점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일과 생활을 응원해주는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도 더욱 번창했어요. 은주 씨가 미술 선생님이라서 가끔 카페 벽에 전시할 그림들을 추천해주기도 했고 동네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는 이벤트도 함께 기획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주 씨와 함께 카페에서 정리정돈을 하고 있는데 은주 씨가 말했어요. 권재호 씨, 정말 고마워요. 제일 힘들었을 때 함께 해줘서. 저야말로 고맙죠. 은주 씨가 없었다면 저도 이렇게 당당하게 새 출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은은한 조명과 커피 향이 어우러져 정말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은주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진짜 행복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모두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고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미정이와 김민수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 가정, 사회적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까지도 모두 가짜였다는 게 밝혀졌죠. 반면 저와 은주 씨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졌고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응징까지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넘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싸우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